예, 안녕하십니까. 민북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불완전 이행 목차 정리부터 보시죠.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소극적 채권 침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은 했습니다. 이행은 했는데 그게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채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으로 일정한 급부를 하였으나 그 급부의 목적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걸 불완전 이행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과의 관계, 채무자가 급부로서 인도한 물건이 불완전한 경우에 그 채무 발생 원인이 유상계약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이지 총론상의 불완전 이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중복 적용, 선택적 청구 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과 불완전 이행의 관계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법정 책임서를 취하면 양자는 별개의 책임 체계로 이해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취하면 하자담보 책임은 불완전 이행의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인정 근거 및 특징이 나는데 민법 390조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불완전 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 불완전 이행의 특징이 민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완전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자의 이행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채무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 아닐 것, 즉 불완전 이행일 것. 일부 지체 또는 일부 불능의 경우 각각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어로 지급하고 단 전수량을 일시에 제공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 될 것이라는 거. 전부를 이행했으나 불완전한 경우, 특정물 인도의 경우 불완전 이행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다만 물건 하담보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라고 본다는 거. 근데 중복 적용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불특정물의 경우 민법은 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흠이 있더라도 하담보 책임만이 문제가 되고 불완전 이행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행기 전에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 불완전 이행이 된다는 거. 그러나 이행기 전에 그 하자를 추원하면, 이행기에 그 하자를 추원하면은 제 책임이 없게 된다는 거. 이행기가 지난 후에 불완전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지체와 불완전 이행이 경합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 한번 보시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을 것, 완전하지 못한 것이 위법할 것, 채무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불능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될 것이고,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고의가실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기 싫은 채무자가 그 고의가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 효과,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완전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또는 모자라는 부분 추한하라고 청구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완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죠. 추한하라고도 할 수 없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제와 관련돼서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완전 이행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는 거. 물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단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를 보시겠습니다. 조금은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불완전 급부는 채무자가 급부 의무의 이행 행위는 하였는데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 저 법전을 매수하였는데 그 책에 몇 장이 빠져 있는 경우. 다음에 닭을 매수하였는데 병든 닭을 급부한 경우, 지붕을 수리했는데 여전히 비가 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하자 있는 이행의 경우에 그 흠 있는 이행의 결과로 채권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지붕을 수리했는데 비가 새니까 뭐 안에 옷가지가 다 젖어버릴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늘어나는 손해를 보통 확대 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라고 한다는 거. 뭐 앞에 의해서 책에 몇 장이 빠져 있어 뭐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든가, 병든 닭이 인도되어 또 다른 뭐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닭들이 병들어 죽는 경우, 이런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법적 근거, 어쨌든 390조에 근거한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요건, 이행 행위는 있어야 되고 이행에 하자가 있는 거죠. 이행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급부가 되는 것이고, 156페이지 보시면 불완전 급부의 모습은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주는 채무,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건 주는 채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는 채무에서 불완전 급부는 인도된 물건의 하자가 있는 때에 많이 문제되는데, 근데 인도된 말이나 닭이 병이 들어 있거나 구입한 책의 몇 장이 빠져 있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 운리 판례에 나타나는 것은 매수한 채소 종자 중 30%만 발화된 경우, 그 다음에 수입한 면제품 셔츠가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인도된 물건은 특정물일 수도 있고 불특정물일 수도 있다는 거. 어떤 경우든 일단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교수님은 선택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세 줄 내려오시면,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하자담보 책임만 지는가, 여기에 관해서 불완전 급부 책임이 보충적 성격이 있다는 견지에서 확대 손해가 생기지 않은 데에는 하자담보 책임만 인정되고 확대 손해가 생긴 때에는 불완전 급부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교수님은 하자가 채무자의 위책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때는 확대 손해가 없는 때에도 불완전 급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거. 하는 채무, 일하는 채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불완전 급부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하는 채무에 있어도. 근데 그 모습에 따라 하는 채무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하는 채무의 내용이 일정한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가 하자에 있는 결과를 발생시킨 때 이제 불완전 급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시면, 다른 하나는 일정한 결과를 실현시킬 필요는 없고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경우, 이때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때에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것이겠죠. 확대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가? 교수님은 뭐 확대 손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채무자의 유책 사유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완전 급부가 위법해야 된다. 불완전 급부의 효과,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서,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완전 이행 청구권이 생기고, 추환할 수 있으면 추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완전 이행 청구권이 없겠죠. 확대 손해배상 그리고 전보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밖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준하여 해제권이 인정된다. 즉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은 완전 이행하라고 먼저 청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해제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은 채권을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159페이지 보시면 기타 행위 의무 위반, 급부 의무 이외의 행위 의무, 즉 기타의 행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채무 불이행이
되긴 합니다. 넓게 봐서 그 관로 안에 보시면은 이를 신의치상 부수 의무라고도 한다. 앞에서 할 때 이걸 부수적 주의 의무 위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해제권은 인정 안 되고 부수적 의무 위반을 해서는 해제권은 인정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은 이걸 별도로 이렇게 목차로 잡지 않고 채무불이행스러운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를 소개하고 가시는데 송도수 교수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신 겁니다. 요건 기타 행위 의무 위반이 있을 것, 즉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 의무 위반이 있을 것. 그 다음 달라 보시면 기타 행위 의무는 법률 규정이나 신의칙 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고 그것에는 뭐 설명 의무라든가 또는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 이렇게 불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완전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의무는 기타의 행위 의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보호 의무 위반이래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신치상 보호 의무 위반인지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무 위반인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배려 의무,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은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해야 할 의무, 이러한 보호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위반했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가고, 일반적 의무가 아니고 일단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다라고 해서 불법 행위로 돌리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보호 의무를 채무의 한 형태에 편입시키는 견해도 있고 채무에서 배제시키는 견해도 있는데 그 배제시키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채무자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로는 채무자가 피아노를 운반하다가 채권자의 카펫을 망가뜨린 경우, 창문을 수리하다가 옆 창문에 유리를 깬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는 여행업자는 여행 고객들의 안전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 이것도 일종의 임대차죠.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런 곳에서 특히 판례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택 임대차의 경우인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숙박업의 경우에는 점유가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배려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면은 불완전 이행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다음에 병원의 경우에도 입원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기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채무 불이행의 한해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필요하다는 거. 이 위반에 대한 효과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위반된 의무가 계약이하에 생긴 때에서 이걸 일정한 요건 하에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교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해제권은 인정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데 그 손해배상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213페이지 채권자 지체를 그냥 먼저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교수님 교과서 213페이지 채권자 지체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법 조문에 일단 규정은 있는데 채권자 지체란 채무의 이행에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채무 내용에 조천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 기타 협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를 채권자 지체, 이걸 수령 지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수령할 의무가 없겠죠. 그거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될 건데 채무자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다 했는데 채권자 쪽에서 수령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보는 채무 불이행 책임설도 있고 이건 채무 불이행과 또 다른 법이 인정한 책임이다 라는 법정 책임설도 있습니다. 그 밑에 로마자 1번 채무 불이행 책임설은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 목적의 달성에 협력할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고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과 아울러 수령 의무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 따라서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의 수령 의무 위반으로서 채무 불이행의 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법정 책임설은 채권자 지체를 그냥 법이 인정하는 일종의 법정 책임으로 본다는 것. 이럴 경우에 이런 견해를 취하면서도 법적인 수령 의무는 지지 않지만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 수령을 의무라고 하지 않고 간접 의무, 책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 214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두 번째 단락에 생각한데 송도수 교수님은 우리 민법상 채권자의 수령 의무 내지 협력 의무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규정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4줄 내려오시면 또한 400조가 채권자의 제요건을 정비하면서 채무 불이행의 핵심 요건인 유책 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뿐더러 403조는 그 제목을 채권자 지체와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를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시면 요컨대 우리 민법상 채권자에게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법적인 의무로서의 협력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그에게 협력이 없으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간접 의무, 책무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체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고 민법이 정한, 법이 정한 일종의 법적 책임이다 본다는 것. 따라서 이에 의하면 채권자 지체 요건으로서는 채권자의 유책 사유, 위법성 이런 거 없어도 되고 따라서 그 효과로서 채무 불이행으로서 다뤄질 때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설에 따르면은 그 채권자 쪽에 귀책 사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설에 따르면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데 법정 책임설에 의하면은 채권자의 뭐 귀책 사유, 위법성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채권자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책임설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여기 목차를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215페이지 보시죠. 채권자 지체의 요건,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일 것. 채무자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 제공을 하였을 것. 이행의 제공이었거나 이행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닐 때는 채권자 지체가 아니죠. 그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가고, 따라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족하고, 채권자의 변제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라면 구두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거. 어쨌든 채권자의 수령 불능, 수령 거절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216페이지 채권자의 유책 사유 위협성이 요건인가,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따르면 요건으로 보고 법정 책임설에 따르면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 채권자 지체의 효과와 관련돼서 법이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의 의무를 경감시킨다는 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은 면책이 된다는 거. 217페이지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 중에는 그 채권에 이자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자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채권자 지체 중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은 채권자가 고의로 지체를 하겠죠. 어쨌든 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는 거. 만약에 채권자 지체를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는 그거는 당연히 그 원인 제공자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218페이지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의 이전. 쌍무계약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때는 반대급부 위험은 이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권자, 채무자 양쪽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을 때 반대급부 위험은 채무자에게 기속되는 채무자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후 태풍,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멸실되면 양쪽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죠. 그때 채무자는 인도 의무, 물건 넘겨줄 의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 대금 지급 청구권도 상실됨으로써 재산적 손실은 채무자에게 기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또는 수령 지체 중에 멸실되거나 또는 채권자의 귀책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는 채무자는 물건 넘겨주지는 못하지만 돈 내놔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즉 수령 지체나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538조에 의해서 그 반대급부 위험이 채권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공탁권, 채권자 지체 책임을 법정 책임으로 이해하면 채권자 지체의 요건은 공탁의 요건과 같게 된다는 것. 따라서 채권자 지체가 있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공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가? 옆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채무 불이행 책임서를 따르면 인정을 하는데 법정 책임설에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219페이지 채권자 지체의 종료. 채권이 소멸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멸되면 지체도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 지체를 면제시켜 주면은 역시 소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이행 불능이 되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해서 뭐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이행 불능으로 되면은 채권자 지체는 일단 종료되고, 그 정도 하시고, 채무 불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그때도 채권자 지체는 일단 종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3번 목차는 채무불이행의 발생이 아니고 이행불능의 발생이라고 해야 오히려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수령하겠다고 통지하면은 자, 역시 채권자 지체는 종료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채권자 지체까지를 봤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161페이지 손해배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